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이 날짜가 왜 이렇게 마음을 흔들까요? 이미 700만 명의 한국인들이 같은 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년 전 정약용 선생이 남긴 한 문장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의 구원자가 나타나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 예언의 시간이 바로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 일본까지 이 날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월 15일 이후 동북아의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한다. 왜일까요? 정약용의 예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이 땅의 영적 부활을 예고한 시계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마지막 조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당신은 오늘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이 날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한반도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점술가는 최근 찾아오는 손님 10명 중 8명이 같은 질문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부산의 한 스님은 108배를 하던 중 야망 갑자기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국의 주기가 시작되는 날이 왔다. 우리가 500년간 기다려온 그날이 바로 11월 15일이다. 그의 말은 순식간에 전국의 사찰로 퍼져나갔고 많은 신도들이 그날을 기점으로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는 중에 모두 같은 날짜를 언급했고 강원도 산속의 기도원에서는 방언 기도 중에 11월 15일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치인들은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키며 증권계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금 이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역술가는 지난 30년간 이런 기후는 처음이라며 마치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입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꿈을 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때가 왔다고 말하거나 한반도 지도 위에 황금빛이 퍼지는 장면, 또는 침묵 속에서 걸어오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이 꿈들은 모두 11월 15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근원에는 200년 전 한 사람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던 그가 남긴 암호화된 문서들이 최근 재해석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예언자였고 그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구원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귀양 생활 중 비밀스럽게 기록한 문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오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끌 것이다. 현대의 영성 지도자들은 이 구절이 바로 11월 15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폭발이나 전쟁 같은 눈에 보이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듯 한 사람의 등장이 국가 전체의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바로 11월 15일입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어떻게 200년 후의 일을 그토록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단순한 유학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지혜를 간직한 신비가였을까요? 정약용, 그의 호는 다산. 119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난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적 통찰력을 지닌 예언자였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그는 천주교 탄압으로 18년간 전라도 강진에 유배되었고 바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그의 미공개 원고들이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문서들은 일반적인 유학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음양오행과 주역의 원리를 결합한 암호문, 별자리의 움직임과 한반도의 운명을 연결시킨 도표들, 그리고 천년의 주기라는 제목의 예언서까지. 그는 공식적으로는 유학자였지만 비밀스럽게는 동양의 모든 신비 사상을 섭렵한 통합적 사상가였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묵시록이라 불리는 7장짜리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의 역사적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심지어 경제위기까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을사년 겨울의 시작 침묵하는 자가 나타나 천하의 기운을 뒤집으리니 이는 새로운 500년의 시작이라. 을사년, 바로 올해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시작은 음력으로 정확히 11월 15일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영성 연구가들은 정약용이 사용한 기운의 역전이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대전환, 영적 각성의 물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암호를 해독한 한 교수는 정약용은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의식의 진화를 연결시켜 계산했다. 며 11월 15일은 우주적 에너지가 한반도에 집중되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약용의 예언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비밀리에 전수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강진 다산초당 주변에는 아직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수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2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최근 한 수행자는 스승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며 11월 15일 드디어 한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전국의 명상센터와 영성단체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정약용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날을 준비해 왔습니다. 불교, 기독교, 무속신앙의 경계를 넘어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11월 15일 한국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이 말한 침묵하는 구원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왜 그는 말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원문을 다시 살펴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깃발을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천지가 진동하고 그가 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구원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설하지 않는 지도자, 선언하지 않는 혁명가, 드러나지 않는 영웅, 이런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최근 영성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놀라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구원자는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집단의식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촛불이 하나씩 켜지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빛의 바다가 되듯 한 사람의 각성이 700만 명의 각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 살아있는 진동수, 걸어다니는 주파수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상승하고 그를 만난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명료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갑자기 사회 공헌을 늘리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의 언어가 부드러워졌으며 언론의 논조가 화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더 신중하고 겸손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강남의 한 대기업 임원은 더욱 구체적인 경험을 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20년간 풀리지 않던 문제의 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때 창밖을 보니 평범한 옷차림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비슷한 증언들이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한국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부패가 사라지고 갈등이 치유되며 새로운 도덕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붕괴, 예측 불가능한 변화, 통제력의 상실. 그들은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전라도의 한 무당은 신내림을 받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걷고 있고 숨 쉬고 있으며 세상을 바꾸고 있다. 11월 15일은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날이다. 과연 이 침묵의 구원자는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련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웃 국가들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 근처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의식,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것은 종교 운동도 정치 운동도 아니다.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즉시 특별팀을 구성해 한국의 영적 동향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현상이 국경을 넘어 중국 내륙으로 퍼질 가능성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더욱 극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한 고위 간부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 선택받은 자의 각성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즉시 국경 지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꿈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물리적 국경은 막을 수 있어도 의식의 파동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국 모두 이 현상을 종교적 관점이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영적 중심지가 된다면 그것은 곧 소프트 파워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의식의 힘으로 아시아를 이끄는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한국발 영성 관련 서적들의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근원적 공포였습니다. 탱크는 막을 수 있고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 변화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중국 공안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잡을 수도 없는 무언가가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양국의 외교 행보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요청했고 북한은 예상치 못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과 평화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11월 15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것은 군사적 대치가 아닌 의식의 대치, 인식의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와 모스크바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 정보실은 한국의 영성 운동을 면밀히 관찰 중이며 러시아 정교회는 한국 정교회와의 교류를 갑자기 활성화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작은 날짜 하나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어쩌면 11월 15일이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의 분기점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11월 15일은 시간 속의 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문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고대 한국의 선인들은 이런 시공간을 신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는 시간, 인간과 우주가 공명하는 순간. 정약용은 바로 이 신시가 11월 15일에 열린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을 다시 보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의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각, 강원도의 노인은 손자가 부른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서울의 증권가에서 원인 모를 주가 변동이 일어난 순간, 부산항에서는 철새들이 계절과 무관하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성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몇몇 민감한 사람들만 느끼는 미세한 떨림.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며 타인과의 연결감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각성의 시작입니다. 11월 15일 이후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한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자궁, 영적 르네상스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마치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가 유럽 문명을 바꿨듯 한국이 아시아의 영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구도자들이 한국을 찾고 한국의 지혜가 인류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0년 전 강진의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싹트듯 진정한 혁명은 소리 없이 온다.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침묵의 구원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서 깨어나는 새로운 의식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15일은 한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700만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날입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날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이 바뀌고 성공의 정의가 달라지며 행복의 기준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분리에서 하나됨으로. 이것은 혁명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별은 가장 밝게 빛난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11월 15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으로 맞을 수도 기대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이 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은 그 일부라는 것을. 11월 15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500년, 새로운 한국, 새로운 인류의 시작.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최근 느낀 특별한 징조나 꿈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대한 전환의 증인이자 주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도와주세요. 침묵 속에서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 여기 당신 안에 있다.